안녕하세요. 청약 정보를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서서히 하락세인데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인해서 분양가는 점점 오를 것이 확실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시세 차익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청약을 잘못했다가 덜컥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큰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큰일 난 사람들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민간 분양보다는 공공 분양에 집중하는 게 이럴 때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민간 분양 사업 주체들이 분양가 올리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영종에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억대에 나왔습니다. 인천 영종지구 A33블록 공공분양입니다. 입지 분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도, 청라, 영종 이 세 곳이 이 지역의 3대장으로 볼 수 있는데 냉정하게 판단해서 영종이 이 동네에서 1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 관련한 기사는 여러분도 많이 접하셨을 거라서 제가 크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대충 보고 들은 게 있으시다면 아마 지금의 상황은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동네에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나? 그거는 또 확실하게 아닙니다. 어디든 쓸만한 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잘 골라내는 눈이 필요한 거고요. 자신의 직장과 생활 환경이 맞고 또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뜻이 확고하다면 이곳에서도 선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치는 역세권은 확실히 아닙니다. 영종역과는 직선거리로 한 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보는 힘들고 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아이들 키우며 살기는 좋은 동네입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여기가 됩니다. 바로 옆이 중심 상권으로 파악이 되고 단지가 남쪽에 있어서 조망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규모를 보면 총 447세대로 미들급입니다. 공공분양으로 1000세대 이상의 헤비급은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대략 이 정도 사이즈로만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모두 84제곱미터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청약의 패턴을 보면 경쟁률이 확실히 84제곱미터가 20평대인 59제곱미터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재택근무도 하고 집에서 이것저것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앞으로도 84제곱미터의 인기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보면 모두 8개 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최고층은 19층입니다. 세대 배치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마을 언덕 같은 그런 산이 있고 그 뒤로는 또 바다입니다.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는 확실히 매매할 때 매매가가 주변보다 높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남쪽에 위치한 5동부터 8동까지 아무래도 이렇게 4개 동이 더 좋아 보입니다. 편의시설로는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고 또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또 게스트하우스 등등이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요즘은 500세대 미만이라도 커뮤니티 센터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지 내 환경이 다들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을 한번 보면 수익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 굉장히 좀 좁고 답답하고 조망권이 안 좋은 것이 굉장히 많고 이런데 이런 대규모 택지지구는 단지 내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간거리도 충분하고 답답하지 않은 그런 배치입니다. 평면도 분석 이어가 보겠습니다. 84A 타입 평균 분양가가 3억 8,545만원입니다. 포베이 판상형 구조이고 주방과 거실에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이렇게 크게 알파룸이 있습니다. 알파룸은 오히려 작은 방들만큼 커서 그 활용도가 높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도 많이 늘고 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알파룸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실이 남서향이라면 알파룸은 북동향이 되는 겁니다. 현관 옆에 팬트리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팬트리는 디귿자 구조의 시스템 가구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그 크기도 충분해 보입니다. 주방은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귿자 구조입니다.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고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아주 잘 빠진 그런 구조입니다. 민간 분양은 수익성 때문에 억지로 끼워 넣는 집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조가 별로인 곳이 많은데 역시 요즘은 공공 분양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84 B타입 평균 분양가가 3억 8,666만원입니다. 포베이이고 주방에도 창문이 있지만 거실 창과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는 아닙니다. 주방의 창문은 이쪽에 있고 반대편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에는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A타입과 다른 점은 알파룸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유상 옵션으로 복도 팬트리를 이곳에 설치할 수 있지만 수납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면 그냥 이대로 사용해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A타입보다 훨씬 집이 넓어 보일 수 있습니다. 현관 옆에 팬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납을 현관 창고와 발코니 이 부분으로 커버가 될 수 있을지는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방 구조는 기역자 구조이고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주방 동선이 살짝 애매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다 호불호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의 선택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고 A타입은 드레스룸이 긴 직사각형 형태였다면 여기는 좀 더 짧고 또 넓게 생긴 겁니다. 알파룸이 없는 대신 거실과 주방 사이의 공간이 좋아서 집이 넓어 보이는 그런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주의사항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공급 대상별 요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저축 6개월 그리고 6회 이상이면 되지만 생애 최초와 일반 공급 1순위는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돼야 됩니다. 자산 요건과 소득 요건은 신혼 특공과 생애 최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자 정한 그 룰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기가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 그러나 1순위에는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대주 요건도 다릅니다. 신혼특공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애 최초와 일반 공급 1순위는 꼭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규제사항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은 6년입니다. 또 거주 의무가 3년 있습니다. 입주하시고 3년은 무조건 거주하셔야 하는 겁니다. 납부 일정은 계약금 10%, 1차 중도금 20%, 2차 중도금 20%, 그리고 잔금이 50%가 됩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대략 700만원 후반대에서 800만원으로 무난합니다. 요즘 민간 분양에서 분양가는 좀 낮게 보이려고 발코니 확장 비용에서 엄청나게 세게 때리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곳을 혹시 청약을 하실 때도 발코니 확장비는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익을 최대한 내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쓰는 민간 분양이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일반 공급의 무주택 기간 인정하는 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많이들 틀립니다. 무주택 기간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그러니까 2022년 8월 4일이 그 기준일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한국 나이가 아니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 만약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34세이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는 무주택 기간이 4년이 됩니다. 그리고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됐다면
이 경우는 무주택 기간이 1년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만 26세에 결혼한 세대주이고 현재 만 31세라면 그리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는 26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26세부터 기산을 해서 무주택 기간이 5년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만 26세에 결혼한 세대주이고 현재는 만 34세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됐다. 2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 경우는 26세에 결혼을 했지만 여기서부터 기산을 하는 게 아니고 주택을 처분한 걸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2년이 됩니다. 자, 현재 만 32세 그리고 그런데 만 26세에 결혼을 한 적이 있고 또 이혼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입니다. 이런 경우 기산은 어떻게 하느냐, 무주택 기간이 6년이 됩니다. 처음 결혼을 26세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혼을 했더라도 무주택 기간의 기산을 26세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현재 만 28세이고 미혼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무주택 기간이 빵년이 되는 겁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기산을 하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그 주택을 이미 처분을 했다. 이러면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데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일반 공급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없고 또 1순위나 또 특별 공급에는 또 다 다른 게 적용이 되니까 궁금하신 분은 전화로 사업 주체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약 일정은 특별 공급 접수가 8월 16일 그리고 일반 공급 1순위가 8월 17일 당첨자 발표는 8월 31일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집단 대출 규제로 대출이 안 된다면 수분양자가 자력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모집 공고에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엄살 떠는 부분이라고 예상이 되고 특별히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중도금 대출이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는 부동산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